반갑습니다. 유니테스트 주주 여러분들. 저는 데이업의 반도체 멘토 류민입니다. 어제 바로 IR 담당자하고 통화한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다소 조금 누락했던 말도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HBM 관련해서 이제 연구 개발하고 있다는 이슈가 있죠. 그 부분도 어제 연락을 해서 통화로 확인을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내용 자체에서 좀 빠져 있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영상 촬영하게 되었고요. 지금 반도체 업종 자체는 글로벌 밸류에이션 재조정에 의해서 좀 하방 압력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업종 자체에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빠지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지금 주가 가격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이게 과연 장기 평선을 뚫고 갈 만한 사유가 되나. 어, 많은 업체들이 지금 일단은 SMH라는 반도체 지수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자, 보시다시피 반도체 지수, 이 세미컨덕터 ETF라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지수죠. 25개 반도체 관련된 업체가 들어가 있고, 이 업체 지수가 60일선 뚫고 하향 돌파해서 120일선 근처까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음봉이 크게 장대 음봉 나오면서 거래량도 제법 들어오면서 복장에는 이런 영향을 끼치고 있죠. 보시다시피 전기전자 쪽에 빨간불 들어온 게 두 개밖에 보이질 않죠. 거래대금 기준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자, 다시 정렬을 했을 때 빨간불이 좀 늘어나긴 했어도 아무래도 이제 전력 쪽이나 2차 전지 쪽에 관련되어 있는 전기전자고요. 나머지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많이 빠지고 있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여하튼 간에 이렇다 보니 반도체 업종들이 빠지다 보니 그 영향으로 빠지는 어떤 요인이 있겠으나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사실 그 어제 IR 담당자 통해서 전화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DDR4 관련해서만 버닝 테스트기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레거시 제품이죠. 이 DDR5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면 또 말이 달라지겠지만 DDR4랑 관련이 되어 있어서 좀 빠질만하긴 빠질만한데, 여기서 빠질만하다는 말이었지. 여기 위에서요. 위에서 빠질만하다는 얘기였지. 또 이제 이 장기평선이 222일선, 제 기준으로는 222일선인데 이 장기평선을 빠지고 이제 돌파해서 하향할 만한 일인가를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 지금 PBR이 1.7배죠. 그런 점에서 다소 너무 많이 빠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ESS 쪽에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또 단기 순이익 면에서 보게 되면 지난 공시 정정이 있었죠. 공시 정정에서 적자가 아니었고, 정정 후에 보게 되면 36억 단기 순이익 부분에서 흑자였다, 이렇게 정정을 했습니다. 24년 1분기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DPS 부분에서 조금 증가가 있었을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은 PBR도 다시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죠. 지금 계산된 PBR은, 여기서 계산된 PBR은 한번 보도록 하면은 아무래도 보시다시피 적자로 계산이 되었죠. 24년 1분기에 적자로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자본에도 마이너스로 작용을 했을 걸로 보이죠. 보시다시피 자본에 마이너스로 계산이 됐죠. 이렇게 되면 이제 PBR이 올라갔을 것 같고요. 어, 그러니까 지금 흑자 상태라는 걸 감안을 하면 지금 PBR이 다소 이제 1.5배 정도까지 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PBR 자체로 보게 되면 이 반도체 업종 중에서는 좀 낮은 축에 속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HBM 관련돼서, 연구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려야 될 텐데,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긴 합니다. 연구 개발 진행 중이기는 한데 언제까지, 이제 진척을 물어봤을 때 언제 좀 완료가 될까 했는데, 내년도 사실 좀 힘들지 않을까. 계속해서 개발은 되고 있는데 완료 시점을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버니 테스트기라는 것은 사실 경쟁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삼성전자의 이 버니 테스트기 납품이 되고 있는 업체가 DI죠. DI와 오킨스 전자, 네오셈 등등, IMT 뭐 이런
버닌 테스트기 관련해서는 경쟁자가 좀 많습니다. 많고요. 또한 DDR5에 대한 그 버닝 테스트기가 아니라 DDR4에 대한 DDR 버닝 테스트기죠. 그렇다 보니 이 DDR5에 대한 버닝 테스트기도 개발을 못한 상황에서 HBM 쪽으로 또 버닝 테스트기를 개발한다는 것이 조금 어불성설이죠. 뭐 물론 HBM에 그 DDR5가 들어가지만은 일단 그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 HBM 생산을 하면서는 전공정에서도 웨이퍼 단계에서도 버니 테스트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DDR5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제 후공정에서도 버니 테스트기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하튼 그쪽 두 쪽으로 지금 전공정, 후공정 쪽에 전혀 뭐 관련이 없는 상황인데 개발 단계죠, 지금. 단계고 지금 이미 DI가 HBM 쪽으로 버닝 테스트기 납품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면 사실 이 삼성전자 향으로 지금 납품하고 있지도 않죠. 유닛 테스트는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향으로 이 버닝 테스트기 납품하고 있고 또 DDR4용이죠. 레거시용이고 그렇다 보니 SK 하이닉스에서 지금 HBM에 집중하기 위해서 레거시 쪽 다 이제 내다버리고 90%가 이제 라인이 지금 HBM 쪽으로 DDR5 쪽으로 치중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 매출액 감소가 되는 것으로 DDR4 쪽으로 SK 하이닉스 향 DDR4 쪽에 버닝 테스트기 납품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이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것이니까 삼성전자 쪽으로 이 레거시용이라면 오히려 이 DDR4 쪽이라면 사실 삼성전자 쪽으로 좀 매출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이 수치적으로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더라도 이 마이크론의 비중, 이 레거시 제품의 메모리 비중이 10%고, 하이닉스가 36%고, 나머지 이제 53% 정도가 삼성전자입니다.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리고 하이닉스 이 36%에서 90%, 이 10%만 제외하고 나머지 90%를 HBM용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0%만 10%만 남긴다고 하죠. 그러면 3.6%가 되죠. 나머지 33%가 지금 삼성전자가 메꿔야 되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가 메모리 쪽에서 어떤 매출 향상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크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레거시 쪽 삼성 쪽의 레거시 쪽은 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DDR4라고 하면은, 뭐, 물론, 레거시 쪽이니까 DDR4 맞죠? 예, DDR4 쪽이라면은 삼성전자의 이 DDR4 쪽 버닝 테스트기 납품을 해야 좀 상승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SK 하이닉스 향밖에 없기 때문에 마이크론은 보시다시피 점유율도 낮고요. 그런 상황이니까 매출 하락이 예상되죠. 그런데 뭐 어쨌든 ESS 쪽이라든지 페로브스카이트 쪽에 어떤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HBM 쪽으로 기술 개발하고 있지만은 너무 늦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DI가 삼성전자 이 장비회사 특성상 캐파 증설이 있어야 되죠. IDM 업체에 캐파 증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 캐파 증설이 일단은 그 4분기에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 SK 하이닉스는 3분기, 4분기 동안 청주 공장 캐파 증설이 이루어질 거고 마이크론은 내년에 25년도에 미국의 신규 공장 보조금 받으면서 캐파 증설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급하단 말이죠. 24년 3분기, 4분기, 25년 1분기 미국 공장 하이닉스 여기는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포함입니다. 급해요, 지금. 급한데, 이제 아직도 개발하고 있고, 언제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죠. HBM 관련 버닝 테스트기요. 그러면은, 이 지금 버닝 테스트기 물량을 어디서 소화할까요? 이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지금 개발되지 않은 이 퀄 테스트도 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까요? 아니면 DI의 제품을 사용할까요? DI의 제품을 사용하겠죠. DI나 네오셈이나
호킨스 전자, 그리고 IMT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유사한 업체들. 이런 네 업체의 그 강력한 경쟁 업체가 있는데 이 아직 개발도 되지 않은 제품, 과연 올해 안에 개발될지도 모르는 제품을 과연 사용할지, 그리고 HBM 중에서도 HBM3가 있고 또 이 3E가 있죠. 3E용이 있고 3용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 버닝 테스트기 특성상 각 제품마다 또 다른 다른 장비를 사용해야 되는 특징이 있죠. 그래가지고 전용이 있습니다. 전용이. 그러면 HBM3E용으로 개발하고 있을 텐데 지금 시기상 이 HBM3E를 하이닉스는 8월 말부터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유니 테스트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유니 테스트의 주가 예상을 해보면은 사실 가망이 좀 없다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 저점을 유지하면서 횡보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상승 동력은 아무래도 말씀드렸다시피 페로브스카이트 관련해서 현대 기아차 관련해서 이슈가 있든지 솔로엔 관련해서 납품량이 증가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로 좀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ESS 쪽에 매출 증대 그 부분이 좀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이렇게 또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새로운 영상에서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